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어제부터 좀 약간 급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막 흔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도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제 아까 장중에 장중 시황을 하면서 태상 마스터 전략에서 태산 명동의 서일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 그만큼 방역 대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갑작스럽다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식 사이드 쪽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그때 나오는 시장의 재료가 어떤 기조적인 재료냐, 그러니까 기조적인 악재냐,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라든지 전체 경제 사이클을 위협할 만한 그런 악재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악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도에 충실한 대응을 하면은요,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승리를 합니다. 이번 코스도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럼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포인트, 명확한 대응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전제는 말이에요. 전제는 뭐냐면은 시장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파동, 단기 파동이라는 것들이 어떤 외부 변수 요인에 의해서 어저께는 주가가 크게 밀렸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훼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훼손할 상황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뚜렷한 시장에 주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주도주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주도주가 계속 지치지 않는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시장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거, 그야말로 태산 명동의 서일필처럼 이 지역적인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큰 흐름을 보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이제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먼저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지난번 이제 요 국면이 무슨 국면이었었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그죠? 중동 사태가 발발했던 국면이었죠. 이때도 이제 뭐냐면 시장이 사실은 한번 접어줬다가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선에서 걸립니까? 33일선이죠. 이 33일선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추세익 트렌드가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단기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꺾이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SDI가 살아있는데 외부 변수 요인에 의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은 빠지지만 주도주는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3선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제 어저께 주가가 이제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밀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실 종합주가 지수는 2192포인트짜리가 33일선짜리인데 이건 회복을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 흐름에서 보면요, 이 자리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이 흐름이 형성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주변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순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뚜렷한 주도주. 이번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제 흐름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번 흐름에서도 삼성 SDI는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편적인 시장의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시장이 변동성을 주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시장의 주도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보시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했어요. 뭐가 강했냐면은 지난번에는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33일선을 이탈을 하는 가운데에서 장중에 좀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요, 어저께 이제 급락이 들어왔는데 33일선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시장의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기준점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3, 4일 동안 이제 막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3, 4일 동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온 매체가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서우니까 이 물건을 이제 개장하자마자 이걸 갖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던져버리니까 한꺼번에 그 악재라는 재료가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가령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겁낼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기회를 노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지수의 흐름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3일 이동평균선이 지켜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전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불안 요인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당분간의 흐름에서는요.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흐름에서는 결국은 이 흐름이 나타난 배경은 뭡니까? 지금 단기 악재에 의해서 그런 배경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의 흐름에서는요. 그 부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연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어떤 새로운 하락 트렌드로 형성하는 자리는 아니다. 가령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한번 들었다가 다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자리가 지켜지느냐. 660선으로 지나고 있는 33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는 건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선물, 공이 지금 33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일단 1차적인 저점 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트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떤 그 향후의 흐름 속에서 너무 불안 심리만 갖지 마시고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놓고 시장을 보자. 당분간의 흐름에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건데 먼저 예상을 해보건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3.1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하락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주변주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은 중심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중심주일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 상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 이제 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로 전환됐죠.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는 매도 우위로 전환됐고요. 근데 오늘 이제 나타난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변동 요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도가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요, 한 10며칠 동안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왔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일정 정도 어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하락 상황이 좀 수급상에서 같이 연출됐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언제든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여건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라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 내려가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다시 한번 이제 잡아드리면은 먼저 여기서 보시는 부분들이 애플이고, 그죠? 이게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게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이제 최근에 김도재 전문가가 시황을 얘기하는 핵심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장기적인 어떤 그 경기의 어떤 안 좋았던 흐름 속에서 먼저 미국이 경기 터닝을 하면서 기술주들의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얼굴 마담이 지금 누구냐면은 첫 번째로는 애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슬라란 말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 향후의 성장의 어떤 그 주도 모멘텀이라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이제 지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요, 순 영향을 사실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그 흐름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시세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느냐. 바로 이런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데 이번 흐름,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삼성 SDI인데요. 이런 거예요. 자, 어저께 시장 흐름 속에서 시장이 막 종합주가지가 60포인트, 70포인트 막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 SDI는 어디서 지지가 됐었냐면 11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됐어요.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11선에서 지지됐을 뿐만 아니라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박살이 나고 막 전부 다 저기 하는 가운데서 얘는 오히려 플러스가 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는 오늘은 뭐냐면 이제
어저께 못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가고 얘는 잠깐 쉬어주는데 기본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돼요?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죠. 즉 이 얘기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헤게모니는 얘네들이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이 시세 흐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얘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LG 이노텍. 얘네 세 개만 해라. 그러면 LG 이노텍은 왜 그러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얘네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얘네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은요,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33m까지도 안 와요. 어제도 보시면은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11선까지 빠지고 그리고 올라가고 오늘은 오히려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간다, 뭐 아니면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큰 그 구조의 흐름 속에서는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특히 옥석 구분이 분명히 된다라는 것이 시장의 단기 하락 파동이 강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강했느냐.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시세 흐름 속에서는 보면은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테마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이제 전기차 테마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얘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 SDI뿐만 아니라 밑에서 있던 종목들의 경우도 어제 오늘 좀 튀는 흐름이 확인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어떤 중심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목들. 물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실적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실적을 반영시키냐면은요, 전체 업황의 변화 흐름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러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아니, 애플이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얘는 실적이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죠. 주가는 올라야 되겠습니까? 안 올라야 되겠습니까? 오르죠. 근데 그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이제 그 중소형주 쪽에서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엠플러스죠. 보시면은요, 엠플러스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1선까지 조정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얘는요, 이번에 저가 매수를 좀 잘하신 분들의 경우는요, 단기 급등수익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엠플러스의 흐름이 그렇죠. 또 이제 보시면은 뭡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뭐 일진 머티리얼스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사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막 한 10% 정도까지 급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끌어주고 있는 삼성 SDI라는 걸출한 주도주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 엠플러스, 그 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레이스. 그러니까 레이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가령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상황 속에서는 뭘 감안을 해야 되냐면은 종합주가시가 폭락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락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어떤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자기만의 레이스를 벌인 종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연 얘네들이 지금 흐름 속에서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을 우리가 꼽자 하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단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 그 종목들 쪽에서는 뭐 수젠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젠이라든지 진앙제약 50, 뭐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이 되는데 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선 그 선거 관련 테마와 이런 테마들의 경우는 저는 다 따라가지 말아라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가령 뭐 수젠텍 같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저께는 막 시세들이 크게 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했지만은 지금 고공권에서 거래가 터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기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늦습니다. 물론 이 종목군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뉴스에서 오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세 대응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어제 이제 가령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젠 같은 종목인데 보시면은요, 어저께 재료가 터지니까 시젠 같은 종목이 장중에 한 22%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어저께 종가상으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고점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재료가 터졌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정도 따라가면은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관련주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테마주 살려면 김석철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자전지라든지 그런 종목을 사세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수익률 관점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을 볼 것이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 테마 관련주의 경우는 좀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제 어저께 반대로 이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로 막 급락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뭐 호텔 신라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요, 이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아니면 빠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산업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요, 지금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양극화, 즉 IT라든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의 경우는 비단 중국 관련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지켜만 볼 종목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뭐 종목들은 아실 거예요. 호텔 신라라든지 뭐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급락 들어왔다가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종목들의 경우는 뭐냐면은 오늘 반등에다가 의미를 주기가 힘든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빠졌던 종목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단지 하나의 주변주 관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지수의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주도주, 주도 세력, 모멘텀. 그죠? 근데 지금은 주도주가 분명히 있는 장세고 주도주가 생기게 되면 사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핫다 팔았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고 결국은 주도주가 살아있으면요, 주도 세력들은 분명히 자리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은 지금은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산업의 어떤 그런 새로운 호황기 쪽으로 지금 진입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분명히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이번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도주가 살아있는 장세다.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살아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트렌드는 중기 트렌드는 뭐냐? 지금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저기 했는데 중기 트렌드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 트렌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하세요. 가령 제가 이제 중심 흐름을 잡았을 때 33일 이동평균선을 잡잖아요. 뭐 아까 이제 뭐 3일 예를 들어서 큰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2192포인트입니다. 2192포인트에서 밑으로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과매도예요. 그거는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92포인트 밑으로 들어오고 막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SDI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21선 깨고 33선 깨면은 시장이 끝나버리는 건데 걔네들이 안 깨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이걸 안 깬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92포인트 밑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과매도권역이라고 보시고 가령 이제 현금과 주식의 비중에 있어서 2192포인트 이하짜리는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의 경우는 기준점짜리가 이제 660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660포인트 얘는 지금 이걸 이번에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바운드의 흐름이 300에서까지 다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660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들었다가 노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공략하는 자리다.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보는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면은 자 지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격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반등의 흐름을 지금 기대할 자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강력한 반등의 흐름을 기대할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이 악재가 그냥 소멸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의 이 악재가 반영되는 자리, 그러니까 반영된다라는 것은 주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이 악재의 흐름이 매물 과정으로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이제 뭡니까? 매물 소화 과정으로 나타나면서 33일 이동표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자리.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보시고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이 갭을 메운단 말이에요. 종합주가 지수는. 왜 갭을 메우냐면은 쉽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이 국면에서 그동안에 아리까리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물량을 털릴 사람들은 다 털려버렸어요. 이번 어저께 말이에서. 그러면 또 뭐냐면 시장을 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 갭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은 이 저점 지지 라인이 딱 견조하게 방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갭을 메우는 반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면 속에서 일단은 저점 지지선을 체킹을 하고 그 저점 지지선이 한 2, 3일 정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마디는 반등을 메우는 마디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이것저것 지금 볼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게 시장의 기술적 랠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랠리가 이어진다 어떻게 되냐? 사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추세 전략을 딱 유지를 했던 분들의 경우는요. 어제 가령 주가가 밀리잖아요. 현금에 있는 분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사실 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심 흐름,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랠리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저께 매수 배팅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리까리한 자리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좀 사 모으는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또 다시 밴드 하단 부분 내지는 추세 저점 지지선까지 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배팅을 여전히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의 경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 SDI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일선, 11선 매매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뭐 가격대가 29만 원 되는데 저는 최소 35만 원 이상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격을 좁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격이 좁히는 범위 내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짜리를 계속 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제가 프랭푸시 전략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는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주면 사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분명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 추세선 종목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1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배팅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은 삼성 SDI, LG 이노텍. 그 다음에 이제 뭐 엠플러스 같은 종목의 경우도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실전에서는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는 튀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그러니까 엠플러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종목의 경우는요, 지금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1차 랠리 이후에 지금 본격적인 2차 랠리가 터지는 자리예요. 거기서 오늘 보시면은 얘는 뭘 봐야 되냐면은 아까 제가 그 바이러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의 경우는 위에서 꼬리가 달렸잖아요. 얘는 밑에서 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위에서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얘는 물량을 다 소화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엠플러스 같은 종목들 토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 있는 종목들 한 두 종목 말씀드리면은 상신 EDP하고 그 다음에 유에스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얘하고 달리 이 저점 국면에서 시작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상신 EDP라든지 UST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 배팅을 해서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좀 후발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선발주 쪽으로 옮겨버리세요. 이번 구간 속에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들의 경우에도 선도주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배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코스에서 이 큰 하락 파동을 누가 의연하게 그리고 시장의 중심 흐름을 가지고서 맞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는 또 갈립니다. 그리고 이번 마디는 종합주가지수 219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또 다시 뭐 2240, 50포인트까지는 저점 형성 과정이 나타나면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갭을 메울 수 있는 반등의 흐름. 다만 2, 3일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겁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핵심주에 집중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